11월 4일 오늘도 또 그 사람이 왔다 갔다. 남편 걱정을 해주는 건 끝없이 고마우나 너무 잦아지는 방문이 웬일인지 싫어진다. 그것도 꼭꼭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만 그러니 더욱 싫다. 아내 올 때마다 분명 기색이 점점 달라진다. 설마 40도 넘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마음이야. 그래도 모른다. 어쩌면 좋은가. 이제부터라도 차게 대하자니 남편 일이 걱정이고 그러지 말자니 무섭고. 참자. 참아야 해. 괴로움이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의 입당을 위해. 상기. 그날 밤 나는 선자리에서 일기장을 들추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들장을 내고야 말았네. 날짜는 비록 개구리띠을 했지만 아내의 근 2년간의 생활이 기록된 그 일기장을 말이네. 내가 일기장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일기장이 내 눈을 끌고 다녔다고 해야 할까. 정신이 칼날 위에 올라서니 훌훌 번져도 내용이 사진 찍듯 안겨왔네. 그날 내가 본 일기 중에서 몇 토막을 여기에 옮겨놓네. 3월 13일 세대주가 바빠서 못 들어오니 점심을 내다 주라는 아래층 부분당 비서의 전갈이 왔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남편이 일터이자 나의 옛 일터였던 공장 기술혁신반 작업반을 다녀왔다. 공장 군의 유축진 곳에 떨어져 있는 건물처럼 성문도 단출하나 기술혁신 작업반이라는 이름 그대로 공장 기술혁신의 중추를 이루는 나의 옛 일터였다. 집에 와서 놀던 민혁이도 삼촌한테 간다며 따라 나섰다. 결혼 후 사직한 지 이제 불과 반년 남짓했지만 눈에 띄는 모든 것이 반갑기만 했다. 겨울에도 따스한 날이면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던 빨간 양철 지붕이랑 그 집 한쪽 담벽에 성냥각처럼 깜찍스레 덧붙어 있는 기술준비실이랑 모두가 그랬다. 처녀의 마음을 끝없는 몽상으로 불러주며 사시설 수양부들 가지가 흐느적이던 기술준비실에 파란 페인트 칠을 한 꼬마들 창가. 거기엔 면이 경사진 나의 사도탁이 아직 예전 그대로 놓여 있다. 마침 주인이 자리를 비운 때여서 그 앞에 한번 앉아보았다. 가슴이 쓰르르해지며 바로 이 자리에서 미래의 남편 될 사람에 대한 첫 희열과 첫 비감을 듣던 일들이 어제 일인 듯 떠올랐다. 기계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 사도탁 앞에 앉게 되었던 모니질 첫날. 그날따라 들창밖 버들가지 사이로 보이는 속보판에 리일철이라는 이름이 왜 그리도 내 눈을 끌었던지. 그리고 발명가 리일철 동무, 크랭크 자동대패 제작의 또 성공이라는 속보 제목이 수재와 노력 리일철 학생의 학습 경험이라는 중학 시절의 벽보 제목으로 바로 떠올랐을 때는 또 얼마나 놀라웠고. 참말 감히 오를 수 없는 나무처럼 우러러보던 옛 상급생을 뜻밖에도 여기서 만났다는 한이와 나도 이젠 저런 청년과 어깨 나란히 일하게 되었다는 긍지로하여 마주 앉은 사도탁이 그리도 정답고 항상 춤추는 듯이만 보이던 창밖의 수양보들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희열이 그리도 빨리 비감으로 뒤바뀔 줄이야. 어느 날이었던가 퇴근역의 당 세포비서가 중요한 문제를 토의할 게 있으니 당원들만 남으라고 했던 그날이. 그날 나는 머리를 떨구고 어깨죽지가 축 처져 휴게실에서 나가는 발명가의 뒷모습을 얼마나 놀란 눈길로 바라보았던가. 알고 보니 학력은 중학에 그쳤지만 독학으로 대학 이상의 지식과 기능을 소유한 저 청년. 작업반에서 두뇌로 해야 할 일도 육체로 해야 할 일도 용마처럼 쾅 어깨에 떠매고 나가는 저 청년을 내놓고 기술혁신 작업반이 그 무슨 중요한 일을 토의할 수 있겠는가고. 그러나 세포비서의 그런 말은 그 후에도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발명가는 꽁지 빠진 수탉골이 되어 휴게실에서 물러나가야만 하지 않았던가. 그때 발명가가 당하는 그 숨 앞에서 내 가슴은 왜 그리도 저련하기 시작했던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가 성분 나쁜 탓으로 대학에도 못 갔고 그 결과 중학 시절의 벽보도 오늘의 속보도
그에게서는 한낱 유치원 애들에게 달아주는 종이비료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누군가에 대한 막연한 증오까지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비상한 두뇌에 비하면 믿어지지 않으리만큼 겸허하고 근면한 그 눈이 어글어글한 발명가에 대해서는 억제할 수 없는 동정의 불길이 가슴속에 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책도 쓰고 노래도 지어낸다. 하지만 그때의 나에게서는 사랑이란 곧 동정이었다. 한 불우한 운명을 같이 아파해주고 부축해주지 않고서는 못 베길 애끓는 마음. 그 운명을 위해서는 육체까지라도 깡그리 바쳐주고 싶은 못 견딜 충동. 나의 사랑은 이렇듯 불타는 동정 속에서 봉우리를 맺고 꽃으로 펴놨었다. 내가 사도탁 앞에 앉아 깜빡 이런 지난날에 잠겨있는 동안 민혁이는 기세가 등등해서 제 삼촌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이며 휴게실이며를 제 세상인 듯 돌아쳤다. 이 집에서는 삼촌이 제일이고 그래서 자기도 이 집을 들추고 놀 당당한 자격이 있다는 듯 깨깨 노래까지 뽑아대며 손꼽히는 옥돌이면서도 막돌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는 삼촌의 불행을 알 바 없이 그렇듯 어성이 나돌아치는 민혁을 보노라니 어째선지 나는 갑자기 눈앞이 콱 흐려왔다. 언제면 민혁 삼촌도 입당을 하여 자기의 옥돌 가치를 찾게 될런지. 4월 23일 오후에 남편이 작업복을 깁고 있는데 책가방을 진 민혁이가 울면서 들어왔다. 그냥 울면서 왔는지 눈원저리가 뗏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왜 울어? 응? 오늘부터 날 학급반장 그만두래. 무슨 소리지? 선생님이 그랬는데 뭐. 왜? 몰라. 나는 이러는 민혁이를 겨우 올려 울음을 그치게 했으나 바느질 손이 다시 잡히질 않았다. 책가방을 진 채인 것으로 보니 저희 집에도 들르지 않고 이리로 곧장 온 민혁에 대한 나의 기대심이 명치 끝에 미쳐와서였다. 우리는 아버지가 시행정위원회 지도원에 불과한 가정이었지만 시집편에서는 그래도 그것을 크게 여겼다. 어른들의 그 마음이 어린 것이 가슴에까지 옮겨앉게 되어 민혁이가 지금 저희 집에 앞서 나부터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울음은 그쳤으나 아직도 눈물이 그렁해 있는 민혁이 송아지 눈이 나를 더 이상 앉아있지 못하게 했다. 나는 민혁이가 혼자 놀도록 타일러 놓고 곧장 학교로 갔다. 문영이라고 민혁이네 인민학교 소년단 지도원이 마침 나의 소꿉시절 동무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코올레기 될 문제를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과는 달리 내용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 사이에 뭐 숨길 게 있니? 하며 문영이가 하는 말은 이러했다. 이번 일은 소년단 입단 후 새로 꾸려지는 간부 문제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야. 담임선생은 그 애를 그냥 학급반장으로 선출하자는 안을 들고 왔댔어. 학교에선 공부도 생활도 그 애를 따를 애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 하지만 내가 그 안을 들고 학교 당비서한테 비순 받으러 가니 동문 이의 아버지가 원산 이주민이라는 걸 모르나? 하며 그래서 그 이름을 단번에 빡 그어버렸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소년단 조직은 우리 당 조직이 1학년이나 같으니 소년단 이전 시기처럼 간부 선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뭐. 나는 문영이의 그 말에 너무나도 아연하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내 처지에서 어떻게 그런... 됐어 그런 얘긴. 나는 계속하려는 문영이의 말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부탁했다. 그런 말까지 해주려는 걸 보니 난 내가 더 가깝게만 느껴지는구나. 진정으로 그렇다는 의미에서 하나 부탁하자. 너의 남편이 마침 시안전부 주민등록과에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집
문건 내용을 좀 사본에다 줘. 시집의 가정 성분 내용은 물론 알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그 영향이 너무도 어린 싹에게까지 미치는 데 대한 놀라움이 나로 하여금 이런 부탁을 하게 했다. 나는 기껏 힘써주겠다는 문영이의 대답을 듣고 교정을 나서긴 했으나 어째서인지 발걸음이 허정거려졌다. 4월 30일. 생활이 나를 두고 무슨 시험이라도 쳐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날마다 가슴에 옹치는 일만 생기니 말이다. 오늘은 식량 배급소에 갔다가 선희 언니를 만났다. 나의 중학 시절이 인연 선배이자 남편과는 동창이어서 만날 때마다 가뿐히 굴어주는 언니였다. 배급소에 사람이 어찌나 꽉 들어찼는지 우리는 쌀표를 떼놓고도 밖에 나와 1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래 선체로 이 말 저 말 나누던 가운데 선희 언니가 불쑥 밑도 끝도 없는 말을 꺼냈다. 참, 그 사람이 너희 집에 갔던? 네? 아, 그 있잖아. 우리 학교에서 3번째 유학생이던 창혁이라고. 네, 그 재판소장 내 아들. 오라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떡해요? 그럼 아직 너희 남편을 안 찾아갔더란 말이니? 글쎄, 난 잘... 그 사람이 유학 갔다 귀국해서 엊그제 동창회 비슷한 걸 차렸댔단다 저희 집에서? 그런데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가 일철 동무가 왜 보이지 않아? 하니까 일철이는 어디 친척 방문 갔다기에 따로 정하기로 했어. 했댔기에 말이야. 창혁 그 사람이. 이때 마침 우리 집 배급번호 부르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면 나는 선희 언니 앞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했을 것이다. 성분 나쁜 사람이 돼서 멀리하려면 그저 멀리할 곳이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남편이 친척 방문을 갔다고? 나는 억이 막혔다. 남편을 피하는 사람에 대한 야속함보다도 그런 무슨 몹쓸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피함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남편의 비운이 너무도 절통해서였다.